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택시 고민하시는 기사님들 많으시죠? 최근의 완속 충전 가격 인상을 바탕으로 중국 소나타와 전기택시의 연료비 차이를 최신으로 비교해보고 그 다음 최근일수록 전기택시 구입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집밥이 없는데 고속 충전만으로 전기택시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번거롭겠죠.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으로 본다면 효율이 굉장히 낮겠죠. 문제는 지금 집밥 완속조차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올해 말이나 전기택시로 계속 바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요걸 보시면 어제 제가 퇴근하고 우리 아파트의 충전 구역을 지나오면서 찍은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한 12시 1시에서 2시 3시 그 사이에 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차를 주차해 놓고 일부러 전기 충전 지역을 지나와 보죠. 요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여유 있을 때 가서 보고 우리 아파트에 완속 충전 자리 많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밤이 되면 달라져요. 결국 집밥이 좋은 건 우리가 충전 자체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녁에 일 끝나고 퇴근해서 완속 충전 꼽아놓고 일 나갈 때 코드 뽑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겨울철이라도 한 300km, 300 초반은 달리니까 겨울철에도 충전 없이 하루를 끝내고 다시 들어와서 또 완속 충전하고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게 전기택시는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집밥이 없으면 나가서 적어도 한 40분에서 1시간은 어딘가에서 충전을 해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피는 거죠. 근데 완속 충전 집밥조차도 우리가 늦게 퇴근하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전기차가 새벽에도 얼마든지 우리 아파트가 충전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까운 시점에 이제 작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전기차가 계속 증가하고 완속 충전 자리가 적지 않은데 사실상 한 12시 넘으면 전기차 충전 자리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전기택시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소나타를 한 몇 년 더 타야 되나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완속 충전 자리도 계속 연 단위로 해서 정책적으로 그 주차 대수 대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 차량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되는 거, 자기 택시 운행 시간대로 해서 내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완속 충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근데 이걸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은 이미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근데 택시를 하지 않는 기사님들은 자기가 지금 밤에 할지 낮에 할지 못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참 고민이 되실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다음 최근에 LPG 가격입니다. 비슷합니다. 크게 변동은 없고 경기가 평균 994, 인천이 993, 수도권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 서울이 1053, 충북이 989, 그리고 부산이 991, 경남 979, 전북 971, 대전 975. 그래서 지금 900원대 후반에서 1000원대 초반의 LPG 가격이 전국 평균입니다. 요거 출처는 다 오피넷입니다. 자, 수도권에서 가장 싼 곳이 고양입니다. 역시나 대단합니다. 낮은 곳들은 880원대가 있어요. 근데 저 880원대가 사실 많이 택시들 이동하는 거기 일산에서 뒤쪽 파주 쪽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꽤나 있어서 저도 가끔 이제 고양 가면 고양 콜 뜨면 좋아합니다. 일부러 그거 잡고 가서 충전하고 오거든요. 부정 사용만 아니면 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전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고양 가면 저 800원대, 900원대가 많아요. 진짜 고양은 부럽네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 900원 초반대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많은 건 아니라서 전반적으로는 900원 후반, 1000원 초반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 920원대, 940원대 요런 데 지나가면 웬만하면 충전 한번 하고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원 후반에서 1000원 정도 잡으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 작년 말까지 전기차의 충전 비용이 완속 기준으로 294원에서 297원이었어요. 참고로 100원대는 프로모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아파트 전기차 충전 비용 100원, 150원인데 200원인데 그거는 프로모션이에요. 아파트에 초기에 설치했을 때 6개월, 1년 이렇게 프로모션 기간이고 그거 끝나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계약이 보통 4, 5년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제 정상 가격으로 충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상 기간 동안에는 가격 인상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94에서 297원 평균이었던 게 올해 상위 사업자들이 다 올렸죠. 얘들 사실상 단합이에요. 그래서 적은 것들이 한 319원, 높은 것들은 지금 324원 정도, 324.5원이 가장 높습니다. 완속이에요. 자, 이게 급속이 아니고 완속입니다. 그래서 급속이 지금 330에서 340원대인데 완속이 319에서 324로, 근데 완속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충전 손실이 있어요. 한 5에서 10% 사이, 이게 뭐 환경에 따라 다른데 한 5% 이상은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PG 충전을 했는데 5%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겠지만 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 좋아해도 한 5% 정도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19원에서 324원의 이 요금은 급속의 330원 전후의 요금과 지금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속과 급속은 사실상 가격 차이가 없어진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뭐 어떤 회원 카드 발급하고 그 충전 캐시백이나 미리 뭐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최대한 끌었으면, 아니면 카드 여러 개 가입하고 하면 충전 가격을 낮출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개인들은 괜찮아요. 한 달에 뭐 한 5만 원, 10만 원만 충전하는 개인들은 괜찮은데, 우리 택시는 뭐 전기 택시라고 하더라도 최소 이제는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 이상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기 택시는 일반 개인들처럼 카드 여러 개 다 끌어모으고 마일리지 끌어모으고 뭐 해서 최대한 싸게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속 충전이 이제 사실상 단합으로 손실까지 생각하면 급속의 330원과 똑같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현재 정부가 올해 방향 잡은 게 이제 보조금 낮추는 걸 일단 멈췄어요. 근데 내년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이고, 그걸 생각한다면 최대한 양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030년대 지나면 판매의 거의 30, 40% 이상을 전기차로 할 것이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친환경 하이브리드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완속 충전이 초기에 빠르게 좀 늘어나지 않으면, 지금 대대적으로 아파트에 늘리지 않으면 요 단기적으로는 내가 우리 택시 같은 경우는 퇴근해서 충전 못하는 그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나 중국차가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지금 연초부터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중국차도 대대적으로 가격 인하하고, 지금 BYD의 돌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초반대의 전기차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양으로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낮은 테슬라도 가격 내려서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에 이제 좋은 차 많이 사고, 중국차도 2천만 원 초반에 작은 차 이렇게 많이 팔면 숫자로 많이 팔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늘어나 버리면 아파트에서 완속 충전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전기 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올해 진짜 극단적으로 현상이 나올 거라서, 꼭 전기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내가 퇴근했을 때 자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충전 때문에 내가 근무 시간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면, 소나타 택시 기준으로 1년 7만 킬로 탄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연비 9로 해서 나누면 7,777리터가 들어갑니다. 그걸 수도권 1,000원 잡고 보조 받고 800원 초반 정도, 820원 정도로 해서 충전 가격을 잡으면 대략 한 6,377만 원. 물론 요거보다 더 낮게 할 수도 있지만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낮겠죠.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서 한 900원 후반대, 1,000원 초반대라고 계산 잡고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소나타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동일하게 7만 킬로를 일반적인 전기 택시, 일반 전기차면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오겠지만, 우리 전기 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시원시원하게 많이 밟고 겨울철에도 장시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연비하면 한 5 잡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14,000kWh가 필요하고, 14,000 곱하기 지금 완속 충전까지 해서 32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속이나 급속이나 뭐 가격 차이가 의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324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한 45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7만 킬로 1년 탈 때 소나타 택시 대비 전기 택시는 1년에 한 177만 원이 까입니다. 177만 원의 연료비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존 같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전기 택시를 사면 연료비 절감만으로 활부를 깔 수 있다. 근데 이제는 그건 안 됩니다. 적어도 소나타 사려고 했다가 전기 택시 사면 그것은 거의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연료비 차이 해봤자 1년에 177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통 전기 택시 뽑으면 3천만 원 중반은 줘야 되죠. 그러면 활부하면 월 활부 비용이 최소 4, 50 이상이 나가니까 사실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타 현금 구입 대신 전기차 활부로 뽑고 활부 비용을 연료비 절감으로 깐다? 이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소나타는. 그랜저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전기 택시 사면 그분들은 아직 유효해요. 가능해요. 까는 게.
근데 소나타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전기택시 사면 그냥 까는 거 안 됩니다. 1년 해봤자 연료비 차이가 177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자 그러면 177로 8년 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416만 원, 1400만 원 정도의 연료비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나타가 2300 정도잖아요. 개소세 할인받고.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받고 하면 2300 실구매가라고 할 때 여기다가 연료비 8년 탔을 때 아끼는 1400 하면 3700만 원이에요. 지금 딱 그 전기택시에서 옵션 조금 넣고 뽑은 정도가 지금 한 3500에서 3700 정도 나오거든요. 전 4000만 원 이상의 전기차는 이제 진짜 여유 있는 분들이나 타는 거지, 일반 전기택시 기사님들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제 3000만 원대에서 구입해야 돼요. 근데 진짜 깡통으로 3천 초반에 뽑는 분들 계시고 3천 중반이 꽤나 많고, 그 다음 거기서 옵션 좀 넣으면 3천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3,7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즉 현재 상태에서 이제 소나타 대비로 본다면 전기택시의 충전 비용으로 소나타의 그 전기택시의 활부를 깔 수 있다. 자, 그건 아니고, 다만 8년 동안 무사고로 타면 전기택시가 이득이에요. 일반적인 전기택시로 뽑았을 때. 근데 8년 동안 무사고에 무고장이에요. 왜냐하면 전기택시 같은 경우 보증이 보통 한 16만에서 20만이거든요. 배터리가 20만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 관련이 10만입니다. 감속기나 전기 관련 계통이. 그 다음에 일반 보증은 일반 택시와 똑같습니다. 6만 기준. 그래서 2년 지나면 일반 전기나 전장 같은 경우에 감속기, 모터 이런 쪽은 보증이 다 끝납니다. 2년이면. 그리고 2년 반 정도가 되면 배터리 보증까지 다 끝나요. 그러면 지금 8년 타야지 소나타 대비로 차값이 퉁쳐지거든요. 근데 8년 동안 무사고고 무고장이면 퉁쳐지는데 2년 절반이 지나면 이제 보증이 다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한 5년 5개월 동안 고장이나 사고가 없어야 돼요. 사고만 한번 터져도 중고차값 감가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사실상 손해고, 소나타 대비. 그러니까 전기택시는 더더욱 조심해서 타셔야 됩니다. 사고가 절대 나면 안 되고, 역시나 5년 6개월 동안 또 고장이 없어야 돼요. 고장이 뭐 감속기라도 한번 내 돈 내고 교체해버리면 그게 뭐 100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소나타 택시 대비 손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리를 하면 소나타를 사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면 전기택시에서 진짜 깡통을 뽑아야 돼요. 지금도 깡통 있거든요. 코란도 EV인가? 그게 아마 가장 저렴한 편일 겁니다. 아니면 BYD의 아토3 같은 거. 그런 것들이 2천만 원대 후반에 구입 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면 뭐 이게 한 2년 3년 만에 퉁쳐지죠. 근데 그걸 기사님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현기 전기차고, 현기 전기차에서 이제 옵션 조금 넣으면 실구매가 한 3천 중반 이상은 줘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잘 고민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확실하게 전기택시의 장점은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전기택시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소나타가 다른 단점은 거의 없는데 이 진동이 확실히 좀 장시간 대기할 때 진동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특히 지금이 겨울이니까 제가 좀 더 느끼고 있죠. 지금 뭐 영하 6도, 5도, 가끔 10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이게 아무래도 그 정차 중에 진동이 꽤나 심하거든요. 근데 요건 또 이제 날 풀리고 봄 넘어가면 별말 안 할 겁니다. 진동이 확실하게 줄어들거든요. 봄, 여름, 가을 때는 진동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훨씬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체감이 덜 하겠죠. 그젠가 그 어떤 기사님이, 제가 어디 주차장에서, 요건 이제 며칠 뒤에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먼저 신청하고 뭔가가 있는데 어디 장소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저는 이제 나가려고 일 보고, 근데 그분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그 뉴라이즈 소나타를 타시고 저는 중국 소나타죠. 나가려고 하니까 기사님이 오셔서 똑똑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저도 이거 자기도 이제 그 뉴라이즈 소나타를 번호판이랑 같이 양수했는데 이거 신형 소나타로 바꾸고 싶은데 이거 어떠냐고 가격이랑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뭐 딴 건 다 만족스럽다. 가격은 뭐 2천만 원 초반이 정도에 뭐 실구매가 되고, 그다음 연비 괜찮다. 그거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요거 진동이 조금 있어서 한번 타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기사님 앉아보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뉴라이즈 굉장히 새삥이에요. 차 그 기존의 전차분이시겠죠. 그분도 굉장히 깨끗하게 타셨고 이분도 관리를 잘하셔서 차가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닦아놓고, 선생님, 이게 지금 지겨워서 바꾸려고 하시죠. 이렇게 차 상태 좋으신데 굳이 뭐하러 돈 쓰십니까? 지금 요즘 같은 때 뭐 굳이 바꾸지 마십시오. 그냥 타십시오. 이거 뭐 바꿔봤자 뭐 돈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하십니까? 차가 고장이고 안 좋은 상태면 뭐 몰라도 선생님 차 지금 너무 깨끗하다고 그냥 타시라고 그랬거든요. 전기택시 얘기하니까, 전기택시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겁난다라고 해서 주저하시고 중국 소나타 물어보길래 그냥 타시라고 했죠. 그 뉴라이즈 상태 좋다고. 여튼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올해 하반기 내년 해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대대적으로 좀 바뀝니다. 신차가 나오고. 그래서 현대기아차 전기택시를 생각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는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까지 좀 기다리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길게 가로요 형태의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뭐 이런 형태인데 이게 시스템이 내년부터 다 바뀌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사는 거 신형으로 사는 거 좋지 않냐. 한 1년 정도 기다리실 수 있으면 1년 기다리셨다가 내년 이후에 현대기아차 전기택시 뽑더라도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세대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나왔기 때문에 괜찮고, 참고로 테슬라에서 가장 싼 실구매가 이제 3천만 원대 후반에서 구입 가능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조금 좁은데 이게 지금 매장에 쫙 깔렸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분당이나 테슬라 매장 가시면 가장 실구매가 3천 후반에 요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를 타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추천드리지는 않고 모델 Y, SUV에 한 4천 초반, 그럼 실구매가 하면 거의 4천에서 3천 후반대에 모델 Y 스탠다드 기본 모델이 있거든요. 제일 싼 거. 그게 이제 아마 한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에 풀릴 거예요. 그건 저는 전기택시로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긴 한데, 또 완속 충전 자리도 없어지는 걸 보고 몇 년 지나서 바꿀까 이 생각도 계속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재미죠. 그래서 전기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적어도 확실하게 장점들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물론 전기택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내가 돈 여유 있다, 돈 생각 안 해도 돼. 나는 정차했을 때 진동 없고 대기할 때 진동 없고 매연 없고 정숙하고 빠르고 이런 차를 타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뭐 할부 없이 그냥 한 3,700, 4천만 원 그냥 그대로 낼 수 있다, 그 정도이시면 저는 전기택시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가급적으로 65세 넘으셨으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혹시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65세이면서 한 차값 4천만 원 현금으로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활부로 풀할부 때려야 되면 어차피 차값 비싸고, 그러면 활부 기간 길면 이자 비용 비싸지고, 뭐 아직 전기택시 중에서 무이자 활부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못 내는 사람이시면 굳이 아직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건 이제 거의 끝물이라서 내년 이후에 신차로 다 바뀌면 현기 전기택시는 추천드린다.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나오는 모델 Y 스탠다드, 그게 진짜 좋다. 그걸 저랑 같이 바꾸시죠. 감사합니다.